안녕하세요. 세상을 향해 선한 울림을 전하는 맑은 공명입니다. 이번에는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을 펴들었을 때, 책을 읽으면서는 이 책의 내용들을 만나게 될 독자분들의 설레임이, 그리고 책을 읽고 난 후에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할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빨리 리뷰를 만들어서 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좀 조급함도 들기도 했습니다. 이 책을 만나시고 기다리지 않고 성공으로 직진하는 삶과 기대로 실망하지 않고 실패가 다가오면 넘어지지 않고 계획을 조정하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실 독자분들을 응원하며 책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책 리뷰할 제목은 시작의 기술입니다. 소제목 침대에 누워 걱정만 하는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위한 7가지 무기. 지은이 게리 비숍, 옴기니 이지연, 편행곳 웅진지 식하우스. 책 리뷰의 구성은 책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두고 싶거나 공유하고 싶은 내용, 다른 이에게도 말해주고 싶은 내용들을 발췌해서 모아놓았습니다. 책을 읽을 때 줄을 그으면서 읽고 다시 읽을 때 줄 그은 부분만 다시 보는 느낌으로 모아두었습니다. 소중한 당신과 만난 이 시간 원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두 손 가득 가져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의 기술. 목차. 챕터 1. 긍정의 역설을 바라는 이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이 책은 좀 다른 길을 간다. 들어가는 말. 챕터 2. 내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는 단원의 문장. 시작의 기술 일나는 의지가 있어. 챕터 3. 인생이라는 진창에서 예측 가능한 들판만 털털거리며 달리는 중인 당신에게. 시작의 기술 이나는 이기게 되어 있어. 챕터 4. 누구나 저마다의 문제가 있다. 삶이 늘 완벽할 수는 없다. 시작의 기술 3나는 할 수 있어. 챕터 5. 편안하게 느끼는 것만 고수한다면 사실상 당신은 과거에 사는 셈이다. 시작의 기술 4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챕터 6. 만약 당신이 늘 아무 망설임 없이 눈앞의 과제를 공략한다면 시작의 기술 5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해. 챕터 7. 아무도 모른다. 당신이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 시작의 기술 6나는 부단한 사람이다. 챕터 8. 당신의 인생이 그토록 어렵고 복잡했던 이유. 시작의 기술 7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 챕터 9.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닌 것쯤은 이제 인정할 수 있겠지. 나가는 말. 챕터 1. 긍정의 역설을 바라는 이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이 책은 좀 다른 길을 간다. 들어가는 말. 쳇바퀴 위에 햄스터가 된 기분 알아. 잘 살아보려고 죽어라 뛰긴 뛰는데 결국엔 돌아오면 늘 제자리인 기분.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에 5만 가지가 넘는 생각을 한다고 한다. 그 중에서 하지 말았으면 하는 말, 극복하고 싶거나 물리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가. 반사 반응처럼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그 생각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어느 것에 중요성을 부여할지는 얼마든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의미는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상처 느끼기를 거부하면 상처 자체가 사라진다. 로마의 황제가 된 스토아 학파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이 규칙을 기억하라. 혹시라도 억울한 기분이 들려고 하면 나는 불운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잘 이겨내면 행운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라. 지금 내 삶이 요 모양 요 꼴인 이유는 처한 상황이나 주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와 나누는 자기 대화가 의욕을 꺾어놓기 때문임을 알겠는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훨씬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제의 삶이 아니라 특정한 무의식적 반응이다. 챕터 2. 내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는 단원의 문장. 시작의 기술 일나는 의지가 있어. 당신의 삶은 당신이 참고 싶은 만큼이다. 다니는 직장이 싫은가? 사귀는 사람과 잘 안 맞는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계약의 무산처럼 내게 아무런 결정권이 없어 보이는 일조차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해서는 스스로에게 광범위한 결정권이 주어져 있다.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한 의지가 없다면, 다시 말해 지금의 상황을 기꺼이 참고 견디겠다면 좋든 싫든 그게 바로 당신이 선택한 삶이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다. 환경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낼 뿐이다. 운을 그만 탓하라. 남을 그만 탓하라. 외부의 영향이나 환경을 들먹이는 것도 그만둬라. 어린 시절이나 이웃을 그만 탓하라. 인생에서 벌어진 일들 중에는 당신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것들도 있지만 그 사건들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는 100% 당신 책임이라는 사실 말이다.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고객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단원의 문장이 바로 나는 의지가 있어이다. 자신에게 정직하게 이 말을 하려면 먼저 이렇게 자문해봐야 한다. 나는 의지가 있는가? 이 질문은 답을 요구한다. 공허한 우주 속에 그냥 남겨질 수 없는 질문이다.
나는 의지가 있는가? 이 질문은 답을 요구한다. 공허한 우주 속에 그냥 남겨질 수 없는 질문이다. 나는 의지가 있는가? 이 질문은 반응을 기다린다. 나는 의지가 있는가? 저항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질문이다. 진실을 요구하는 질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삶을 그만두고 원하는 삶을 살 의지가 있는가? 이 모든 것은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종종 우리는 자신이 꿈을 대거나 게으르거나 동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그러고 싶은 의지가 없을 뿐이다. 우리가 뭔가를 미루거나 회피하는 이유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거나 할 수 없다고 이미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정말로 그걸 원한다면 가서 얻어내라. 오늘부터 당장 전략을 짜고 현실을 상대하고 필요한 행동을 해서 더 많이 쟁취하라. 챕터 3. 인생이라는 진창에서 예측 가능한 들판만 털털거리며 달리는 중인 당신에게 시작의 기술 인하는 이기게 되어 있어. 당신이 인생에서 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 실제로는 이기고 있다면, 일어나는 모든 일이 실제로는 승리의 결과라면 여러분은 승자다. 여러분은 하나씩 차례로 목표를 이뤄왔고 지금까지 줄곧 승승장구해 왔다. 여러분이 결심한 일은 모두 현실이 됐다. 당신 인생의 문제 영역은 무엇인가? 당신은 정말이지 이기도록 되어 있다. 당신은 마음으로 정해놓은 일들을 성취할 수 있고 실제로 성취하고 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아무도 정복할 수 없다. 당신의 마음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게으르며 늘 뚱뚱하고 늘 돈 한 푼 없을 거라는 걸 증명하기로 작정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꾼다면 정복할 수 없는 마음의 본성을 이용해 온갖 긍정적인 목표와 꿈들을 추구하게 만들 수도 있다.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다. 우리는 그저 옳은 방향을 가리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의식적으로 선택할 일에서도 이길 수 있다. 미래에 관해 그리고 정말로 이루고 싶은 일에 관해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과거에서 비롯된 저 사고 과정은 더 깊이 당신의 마음속을 파고들어 주도권을 쥐려고 할 것이다. 기억하라. 그동안 당신이 정말로 이기려고 했던 일이 뭔지 알아낼 때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이나 행동에 저항하고 맞서 싸우는 일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 당신에게 새로운 목표와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다. 마치 경로를 이탈했을 때 당신의 각성을 일깨우고 붉은 깃발을 드는 것과 비슷하다. 자신의 패턴을 더 잘 이해할수록 그 패턴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우리는 이기도록 되어 있다. 당신은 이기도록 되어 있다. 당신의 게임이 무엇인지 정의하라. 도전을 받아들여라.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라.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각종 제약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무한한 자유와 성공이 펼쳐질 것이다. 당신에게 이미 각인되어 있는 사항들이 무엇인지 더 많이 이해할수록 그 영역에 더 많은 기회와 공간이 만들어질 것이다. 한 발을 내디뎌라. 당신 자신을 믿어라. 승리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에 자신을 온전히 던져라. 자신이 새롭고 흥미진진한 방식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전을 허락하라. 당신의 위대함을 끌어내라. 내 말을 따라하라. 나는 이기게 되어 있다. 챕터 4. 누구나 저마다의 문제가 있다. 삶이 늘 완벽할 수는 없다. 시작의 기술 3나는 할 수 있어. 비참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면 한 발 뒤로 물러서라. 훨씬 더 뒤로 가라. 그리고 당신이 직면했던 모든 문제를 결국에는 극복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중 많은 기억이 지금 겪고 있는 일과 아주 비슷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은 잊었고 찾아냈고 견뎠다. 당신은 성장했고 다시 시작했다. 지금 돌아보면 어떤 일은 그냥 바보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이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들도 지금 생각하면 아주 다르게 보일 것이다. 무엇보다 당신은 그 일들을 이겨냈고 결국은 그 일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드는 데 일조하지 않았는가.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미래에는 아직 터져나오지 않은 잠재력과 기회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그 중에는 중요한 인생의 사건들도 있고 좋은 친구와 하룻밤 실컷 웃는 날도 있을 것이다. 미래에는 정말로 멋진 일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기억하라.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 챕터 5. 편안하게 느끼는 것만 고수한다면 사실상 당신은 과거에 사는 셈이다. 시작의 기술 4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첫째, 사건이 벌어질 때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있다. 불확실성이 있어야 기회를 향해 걸을 수 있다. 불확실성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으며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유례없는 새로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새로운 일이 벌어지려면 늘 불확실성이 따른다. 안전하고 싶은 욕망은 모든 훌륭하고 고귀한 모험에 방해가 된다. 한번 생각해보라. 집을 나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새로운 장소로 가겠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친구를 만들고 연애를 시작하겠는가?
이미 했던 일만 해서야 어떻게 새로운 뭔가를 할 수 있겠는가.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최선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차선은 틀린 일을 하는 것이다. 최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성공은 늘 불확실성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사고를 전환하라. 불확실성을 환영하라. 이게 여러분의 자기 단원이다.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불확실성을 정면으로 부딪혀라. 불확실성을 소중히 여겨라. 불확실성을 즐겨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라. 회사로 출근하는 길을 바꿔라. 도시락을 싸보거나 늘 가는 식당에 가는 대신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시도하라. 웨이터나 계산원과 대화를 시작하라. 미소를 띠고 길 가는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목례를 하라. 당신의 눈을 사로잡았던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라. 인생에서 불확실한 것과 함께하기 위해 필요한 근육을 키워라. 당신이 만든 한계와 평가에 구애받지 않고 인생 자체의 영광을 누리는 데 필요한 일을 하라. 더 이상은 인생으로부터 숨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걱정하는 일에서 그만 스스로를 놓아줘라. 날씨, 주가지수, 새로 자른 머리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같은 문제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다. 챕터 6. 만약 당신이 늘 아무 망설임 없이 눈앞의 과제를 공략한다면 시작의 기술 오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해. 이불에서 나오고 싶지 않은 날도 있을 것이다. 출근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할 일을 한다. 매일 우리는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활동들을 하면서 산다. 이 말은 곧 이미 당신은 생각과는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나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시종일관 얘기하는 것처럼 당신은 오늘이 최고의 날인 것처럼 느낄 필요는 없다. 그저 그런 것처럼 행동하면 된다. 우리는 공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공정해지고 절제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절제되고 용감한 행동을 함으로써 용감해진다. 행동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이지 행동을 생각하는 것으로 인생이 바뀌지는 않는다. 실제로 당신이 당신의 행동과 긴밀하게 연결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 행동이 어떻게 생각을 바꾸는가? 행동의 이점은 이중적이다. 행동은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준다 당연하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행동은 생각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생각이 곧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 것이다. 그런데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게 당신의 현실이 되면 당신의 생각도 거기에 맞춰 바뀐다.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했을 때 모든 문제나 부정적 대화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어느 행동이나 프로젝트에 의식적으로 정말로 몰입하게 되면 내면의 수단은 점점 더 잦아든다. 생각은 오직 행동을 통해서만 당신의 삶이 된다. 그때까지 생각은 그저 생각에 불과하다. 행동을 가지고 생각의 반기를 들고 내가 저항하는 상황에 나를 노출시키면 뇌가 세상을 더 의식적으로 보게끔 훈련시킬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사는데 더 익숙해질 수 있다. 다음번에 혹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경험하거나 느끼게 되면 즉시 다음 행동으로 옮겨가라. 그 생각과는 독립적으로 행동하라. 더 구체적으로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에 지배되지 말고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라. 이렇게 하다 보면 매번 지난번보다는 더 쉬워질 테고 결국에는 정신이 잠에서 깨어나 깨달을 것이다. 이봐, 나 이거 할 수 있어. 나 점점 더 잘하고 있어.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의심과 공포가 생긴다. 행동하면 자신감과 용기가 생긴다. 두려움을 정복하고 싶다면 집에 앉아서 생각만 하지 말고 나가서 바쁘게 움직여라. 행동을 하게 되면 다른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 무언가를 하느라 바쁘면 내면의 걱정과 부정적인 말에 집중하기가 힘들다. 중요한 것은 계기다.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움직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엄두가 안 나게 길어 보이던 길도 일단 속도가 나기 시작하면 흐릿하게 보인다. 준비되었든 아니든 안전벨트를 하고 가속 페달을 힘차게 밟아야 한다.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해보길 바란다. 전형적으로 부정적이거나 비생산적인 당신의 사고는 접어두고 한번 행동해보기 바란다. 순간순간 눈앞의 것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라. 감정은 잊어라. 행동을 해라.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나 대신 일을 해줄 마법 같은 기분을 찾아 꼼짝 않고 있지 마라. 그냥 행동해라. 생각은 접어두고 움직여라. 억지로 기분을 끌어올리라는 말이 아니다. 모든 걸 딱 맞게 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냥 행동을 해라. 하면 된다. 조금 있다가 이 프로그램만 끝나고가 아니라 당장 해라. 생각의 기초에서 행동하지 말고 눈앞에 있는 것을 기초로 행동하라. 행동을 바꿔서 인생을 바꿔라. 방법은 그것뿐이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나가서 행동하라.
온갖 부정적 사고가 따라다녀도 상관없다. 부정적 사고는 결코 더 좋아지지도 쉬워지지도 이해가 가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삶이고 지금보다 더 좋은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행동이 꼭 행복을 가져오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행동 없이는 행복도 없다. 그냥 첫 발을 떼라. 그리고 다음 발, 또 다음 발. 다음번에 기분이 들지 않을 때는 그 점을 기억하라. 출근하고 싶지 않을 때, 인생에서 큰 한 발을 떼고 싶지 않을 때, 시작하기에는 자기 자신이 좀처럼 미덥지 못할 때도 기억하라. 전부 다 잊어버려라. 그냥 첫 발을 떼라. 그리고 다음 발, 또 다음 발.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다. 행동하라.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을 규정한다. 챕터 7. 아무도 모른다. 당신이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 시작의 기술 6나는 부단한 사람이다. 기억을 더듬어 당신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을 떠올려보라. 실제로 당신이 경험하는 불편과 어려움의 정도가 클수록 이후에 느끼는 개인적 성취의 느낌도 더 커진다. 그게 바로 위대한 성취와 비범한 성공이 그토록 드문 이유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불편한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이 되지 않는다. 잘 들어보라. 결국에 가면 당신을 성공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세상이 아니다. 당신이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주는 당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도 실패시키기 위해서도 공모하지 않는다. 당신을 멈추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무언가가 나를 멈춰 세웠다는 생각에 당신이 동조했을 때다. 그때야말로 당신은 정말로 멈춘다. 그때까지는 게임 속 원숭이처럼 계속 가고 있다. 때로는 그냥 원하는 것을 위해 죽도록 노력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돌진해야 한다. 말 그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당신이 만들어야 한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오직 당신이 그 가능성을 믿을 때이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물어봐야 할 유일한 질문은 당신이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에 대해 당신도 동의하느냐의 여부이다. 어느 의견이 진실이 되는 것은 당신이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더 이상 잠재력을 펼치지 않을 때뿐이다. 모든 걸 잃은 것처럼 보일 때조차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 부단하기 위한 핵심 열쇠는 눈앞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다. 거기에 온 관심을 집중시켜라. 모든 걸 잃은 것처럼 보일 때조차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되라. 해답은 언제나 저 밖에 있다. 당신은 그걸 찾기만 하면 된다. 일어나 똑바로 앉아라. 허리를 곧게 펴라. 챕터 7. 아무도 모른다. 당신이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 시작의 기술 6나는 부단한 사람이다. 인생에 산재하는 분노는 기대의 산물. 당신의 무기력함은 자신도 모르게 가진 기대와 현실 사이의 격차에서 생긴다. 그 격차가 클수록 당신이 느끼는 기분은 더 최악이 된다. 결혼 생활에서 불화의 근본 원인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다. 나는 겨우 그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대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의 인생 전체에 산재하는 분노가 수천 가지에 말하지 않은 혹은 인식되지 않은 기대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그 기대가 우리의 인생 경험에 거대한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다. 인생을 기대에 끼워 맞추려 하면 커다란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인생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대단한 실망감이 든다. 기대가 하는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기대는 우리의 진짜 삶에 방해가 된다. 정작 관심이 필요한 이슈나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기대는 신기루와 같아서 우리의 진짜 힘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확고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도 흐리게 만든다. 간단히 말해 기대는 각자의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기대를 일부러 만들어내고 거기에 삶을 맞추게 한다. 이렇게 격가지로 빠지다 보니 우리는 실제 삶을 개선하고 목표를 이뤄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결과도 얻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할 일을 하게 된다. 지금 당장 그 기대들을 놓아줘라. 많은 경우 인생이 그토록 어렵고 복잡했던 이유는 당신이 가진 기대의 직접적 결과라는 사실 말이다.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한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가장 최근에 누군가에게 화났던 경우를 떠올려보라. 기억나는가? 잠깐 시간을 내서 그때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당신이 화가 났던 것은 기대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금세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데와 현실 사이의 격차 말이다. 우리는 내 인생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마음이 맞고 진실을 이야기하며 나와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킬 거라고 기대한다. 기대하고 기대하고 기대한다. 매사를 일어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현재에 살아라. 끊임없이 예상하지 말고 이슈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해결하라.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현재를 살게 된다.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고 과거를 부정하지도 않는다.
상황이 닥치면 닥치는 대로 그냥 환영하게 된다.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모든 게 허용된다거나 모든 것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당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책임자가 된다는 뜻이다.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진다면 언제나 주어진 것을 바꿀 수 있다. 때로는 이게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주인이 되라. 매사가 당신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마라.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라. 그러면 모든 게 괜찮을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관점을 바꿔서 큰 그림을 보라. 당신의 기대는 무엇인가? 우리는 배우자가 시종일관 특정한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한다. 마치 마법처럼 나의 필요를 미리 알고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정확히 알아주기를 바란다. 종종 우리는 내가 남들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남들도 나를 대해주기를 바란다. 내가 뭔가 호의를 베풀면 상대도 그에 대한 보답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말하지는 않았지만 상대가 나에게 일종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내가 배우자에게 발 마사지를 해줬으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답례를 기대한다. 친밀한 사이나 이성 관계에서는 이런 기대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복잡해진다. 그런데 기대를 놓아주는 순간 일어나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법을 배우는 순간 남들과의 관계는 믿기지 않을 만큼 더 좋아진다. 말이 없이 무언가를 기대했다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무시당했다고 느끼지 말고 그대를 놓아줘라. 원하는 게 있으면 기대하지 말고 부탁하라. 좋은 일, 친절한 일을 할 때는 답례로 무언가를 기대하지 말고 정말로 원해서 하라. 지속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이유가 있다면 그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 논의하라. 상대가 내 감정을 알아주기를 기대하거나 내 기분을 바꿔줄 수 있다고 기대하지 마라. 그것은 상대의 능력 밖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손이 닿는 곳에 이미 놓여있는 변화의 힘. 다만 계획을 세울 때 그 안에 내재된 기대까지 꼭 붙들고 가는 게 무슨 득이 될까? 아무 득도 되지 않는다. 계획에 대한 기대로부터 벗어나면 삶과 함께 춤을 출 수 있다. 그냥 계획을 실행한 다음 일어나는 일에 대처하면 된다. 계획이 성공하면 축하하라. 계획이 실패하면 조정하라. 승리나 패배를 기대하지 마라. 승리를 계획하되 패배에서 배워라.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거나 존경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 역시 쓸데없는 일이다.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해 주는 방식 그대로 사랑을 받아라. 기대라는 무거운 짐과 멜로 드라마에서 벗어나라. 결과에 연연하지 마라. 당신이 갖게 될 거라고 기대했던 삶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가진 삶을 사랑하라.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 챕터 9.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닌 것쯤은 이제 인정할 수 있겠지. 나가는 말. 성공한 사람은 때가 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과 당신의 유일한 차이점은 그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그런 삶을 스스로 만들었고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다. 유일한 차이점은 성공한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때가 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영감을 받거나 어떤 우주의 기운이 자신을 행동하게 만들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일어나서 행동을 한다. 그들은 준비가 됐다고 느끼기도 전 이미 시도하고 실패한다. 더 이상 과거에 휘둘리지 마라.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의 어린 시절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게 자신이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 중 하나가 된다. 그건 지금의 여건을 만든 자신의 책임을 손쉽게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변호를 위한 가장 간단한 변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행동을 하라. 새로운 직장을 원한다면 입사 지원을 해야 한다. 나가서 인맥을 쌓아라. 구인 광고를 뒤지고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추천을 부탁하라. 정말로 그렇게 하라. 할 거라고 말해놓고 안 하지 마라. 잠시 흥분했다가 내일로 미루지 마라. 당신이 할 거라고 말하는 일 말고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이다. 당신의 진짜 이생을 시작하라. 이것으로 시작의 기술 책 리뷰를 마칩니다. 먼 곳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전하고 싶은 책을 만나면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선한 메시지, 맑은 공명이었습니다.